물을 줬는데 오히려 작물이 죽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일 성실하게 호스를 들고 밭에 나갔는데 다음날 아침 고추밭 절반이 힘없이 축 늘어져 있다면 그 원인이 물 부족이 아니라 바로 그 물주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풀네음 일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폭염 속에서 텃밭 작물을 살리는 물주기 5가지 핵심 원칙을 시간, 양, 온도, 도구, 응급처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의 일입니다. 이웃 어르신 한 분이 한낮에 또약볕 아래서 호스를 들고 고추밭에 물을 주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흠뻑 주셨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밭에 나가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싱싱하게 자라던 고추가 절반이나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비료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병충해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물주기가 작물의 절반을 죽인 겁니다. 폭염 속에서 작물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것은 가뭄이 아닙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주는 물입니다. 오늘 저는 시간부터 응급처치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더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작물이 보내는 구조 신호, 더 늦기 전에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이전에 물주기를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날씨가 더워서만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시 아직 풀네음 일상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텃밭 농사에 꼭 필요한 실전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폭염의 기준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폭염주의보이고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되면 폭염경보입니다. 오늘 우리 동네가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 그에 맞게 물주기 방식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폭염 속에서 물을 줘도 되는 안전한 시간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정답은 새벽 4시 반부터 오전 7시 사이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날씨가 시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유는 훨씬 더 깊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잎 뒤에 있는 기공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공은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통로인데 바로 이 시간이 하루 중 작물이 물을 가장 왕성하게 빨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는 물은 뿌리를 타고 곧바로 줄기와 잎으로 올라가 오전 내내 이루어지는 광합성을 직접 돕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흙의 온도가 25도 아래로 유지될 때 뿌리의 삼투압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삼투압이란 뿌리가 흙 속의 물을 끌어당기는 힘인데 흙이 뜨겁게 달궈지고 나면 이 힘 자체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물이 흙 속에 있어도 뿌리가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이후에는 반드시 호스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비닐을 덮은 두둑은 이미 40도에서 50도까지 달아오른 상태입니다. 그 위에 물을 주면 뜨거운 수증기가 비닐 안에서 단번에 치솟아 잔뿌리를 그대로 익혀버립니다. 저녁 물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사이 토양 속 미생물이 활발히 활동하며 산소를 소비하는데 거기에 물까지 더하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성장을 멈춥니다. 시원하다고 저녁에 호스를 드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 원칙을 잡으셨다면 이제 작물별로 물의 양과 빈도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폭염이라도 고추와 오이는 물 주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작물에 똑같이 주다 보면 반드시 한쪽이 탈이 납니다.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크게 가지과 밭과 잎채소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지과부터 시작합니다. 고추, 토마토, 가지가 한 묶음입니다. 온도가 30도에 이르면 사흘에서 나흘에 한 번, 35도를 넘기면 이틀에 한 번, 38도가 며칠씩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는 매일 한 번씩 주셔야 합니다. 양은 한 포기당 1점,
5리터에서 2리터, 소주잔으로 8잔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반드시 땅속 20cm에서 30cm까지 스며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표면만 살짝 적시면 뿌리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합니다. 반드시 줄기 아래 흙바닥에 호스 끝을 대고 천천히 부어주세요. 이제 가지과에서 꼭 아셔야 할 핵심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는 온도가 30도만 넘어도 꽃가루 수정 능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35도를 넘으면 꽃이 피어도 열매가 달리지 않거나 기형이 됩니다. 한여름에 꽃은 많은데 수확이 적은 이유, 고추가 풍선처럼 갈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주기를 제때 해주면 꽃 주변 온도를 낮춰 꽃가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폭염이 길어지면 칼슘 흡수가 막힙니다. 칼슘은 물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뿌리가 건조하면 잎끝과 열매에 칼슘이 닿지 못합니다. 고추 잎끝이 검게 타들어가거나 토마토 꼭지 반대편이 썩는다면 수분 부족으로 인한 칼슘 결핍이 원인입니다. 올바른 물주기 하나가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잡아줍니다. 인겐당고, 가지과를 잡으셨다면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과입니다. 오이, 호박, 수박, 참외가 한 묶음입니다. 이 친구들은 가지과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물주기를 잘못하면 열매보다 먼저 잎부터 망가집니다. 온도가 30도에 이르면 이틀에 한 번, 35도를 넘기면 매일 한 번씩 주셔야 합니다. 잎이 크고 수분 증산량이 많은 만큼 물 요구량도 훨씬 높습니다. 양은 한 포기당 2리터에서 3리터, 소주잔으로 10잔에서 15잔 정도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박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잎에 물이 닿아서는 안 됩니다. 박과 식물은 잎이 얇고 넓어서 한 번 젖으면 수분이 오래 머뭅니다. 잎 표면이 6시간 이상 젖어 있으면 곰팡이 포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싹을 땁니다. 오이와 호박에게 치명적인 녹균병과 흰가루병이 번지는 경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이웃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오이가 목마를 것 같다며 분무 호스로 위에서 시원하게 흠뻑 주셨다가 이틀 만에 잎 전체에 노란 반점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정성껏 준 물 한 번이 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박과는 반드시 호스 끝을 뿌리 둘레 흙바닥에 바짝 대고 천천히 부어주셔야 합니다. 저녁 물주기도 금물입니다. 잎이 밤새 젖어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는 이미 곰팡이가 번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신호를 더 알아두십시오. 오이 열매가 중간에서 잘록하게 조여들거나 한쪽으로 구부러져 자란다면 열매가 가장 빠르게 커지는 시점에 수분이 부족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신호를 미리 읽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텃밭을 지키는 진짜 실력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끝났으니 이제 세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잎, 채소입니다. 상추, 치커리, 들깨, 깻잎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친구들은 앞선 두 그룹과 성격이 다릅니다. 뿌리가 얕아서 흙이 조금만 말라도 바로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예민하지만 관리법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매일 새벽에 한 번씩 꼬박꼬박 주시면 됩니다. 잎 표면에 물이 닿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잎 전체에 물을 살짝 뿌려주면 시든 잎이 더 빨리 살아납니다. 시드는 신호는 잎이 살짝 늘어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새벽에 한 번 제대로 주면 다음날 아침 빳빳하게 살아나 있습니다. 다만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종이처럼 바스러지면 그 잎은 이미 끝났습니다. 미련 없이 가위로 잘라내고 새 잎에 집중하십시오. 이제 물주기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물의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입니다. 어떤 작물이든 상관없이 폭염 속 물주기에서 온도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금곡만에 15도 이하의 차가운 물을 뜨겁게 달궈진 흙에 쏟아부으면 뿌리가 온도 충격을 받습니다. 뜨거운 사우나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충격을 받은 뿌리는 며칠 동안 성장을 멈추고 수분 흡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폭염 속에서 그 며칠이 작물을 죽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날 저녁에 양동이나 바가지에 물을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면 자연스럽게 20도에서 25도 사이로 맞춰져 있습니다. 호스를 사용하실 때는 처음 나오는 물 두세 바가지를 반드시 버려 주십시오. 여름철 햇볕 아래 놓인 호스 안의 물은 50도에서 60도까지 뜨거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호스를 틀고 나서 손등에 살짝 대보십시오. 따뜻하게 느껴지면 그때 비로소 작물에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원칙, 도구, 이야기입니다. 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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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킁. 비싼 장비가 좋은 농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텃밭 조건에 맞는 도구를 정확하게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도가 있는지, 비닐 멀칭을 했는지, 이 두 가지 조합으로 네 가지 경우가 나뉩니다. 자기 텃밭이 어느 경우인지 먼저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는 수도도 없고 비닐도 없는 노지 텃밭입니다. 호미한 자루와 바가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작물줄 사이를 호미로 10cm 깊이로 긁어 골을 만들고 그 안으로 물을 천천히 부어 주십시오. 두둑 전체를 위에서 콸콸 적시는 것은 표면만 젖히고 뿌리까지 닿지 않습니다. 반드시 골 안으로 모이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도는 없는데 비닐이 있는 경우입니다. 1.5리터짜리 페트병에 구멍 3개를 뚫어 거꾸로 두둑 옆에 묻어 두십시오. 2, 3, 일 동안 물이 천천히 스며들어 뿌리에 닿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는 있는데 비닐이 없는 경우입니다. 농자재 가게에서 1,000원짜리 분무 노즐을 호스 끝에 끼우면 됩니다. 단, 밖과 자리에서는 반드시 뿌리 둘레에만 직접 대주십시오. 네 번째는 수도도 있고 비닐도 있는 경우입니다. 비닐 아래에 점적 테이프를 깔고 새벽 4시 반에서 6시 사이로 타이머를 맞춰 두시면 됩니다. 9시 이후로는 절대 설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바로 쓸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다치피나 완결을 뿌리 둘레에 5cm에서 10cm 두께로 덮어 주십시오. 비닐 멀칭과 맞먹을 만큼 수분이 오래 유지되고 지온도 함께 낮아집니다. 도구 하나 사지 않아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실속 있는 방법입니다. 도구까지 모두 정리됐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물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미리 읽는 법과 이미 쓰러진 작물을 살리는 응급처치입니다. 먼저 신호 읽기부터입니다. 작물의 이상 신호는 4단계로 나타납니다. 첫 단계는 위쪽 끝잎만 낮에 살짝 처지다. 다음날 아침 스스로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아직 위급하지 않지만 다음 새벽 물주기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잎 전체가 늘어지고 가장자리가 안으로 말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줄기 아래가 갈색으로 바뀌는 때로 뿌리가 이미 손상된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잎이 황갈색으로 마르고 줄기까지 검게 변한 경우입니다. 이 단계는 회생이 어렵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음 작물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네 가지 신호를 기억해 두시면 위기가 오기 전에 먼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흙 확인법도 알아두십시오. 검지를 흙의 두 번째 마디 약 5cm까지 꽂아 보십시오. 시원하고 촉촉하면 괜찮습니다. 건조하면서 따뜻한 느낌이 나면 오늘 새벽 최대한 일찍 주셔야 합니다. 이제 응급처치입니다. 늘어진 지 6시간 아니라면 골든타임입니다. 즉시 그늘막을 덮어 햇볕을 차단하십시오. 뿌리 둘레에만 10분 간격으로 두세 번 나눠 부어 주십시오. 잎에는 절대 물을 뿌리지 마십시오. 6시간에서 하루 사이라면 그날은 그늘막만 덮고 손을 대지 마십시오. 엿짚을 흙 위에 얹어두면 밤사이 지온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다음 새벽 4시 반부터 미지근한 물로 소량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하루에서 사흘 사이라면 그늘막을 반쯤 걷어 약한 빛이 들도록 하고 새벽마다 분할 관수를 이어가십시오. 이때 칼슘제를 한번 풀어주시면 회복이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실제로 이웃 어르신 한 분이 고추 60포기가 한꺼번에 쓰러졌을 때 그늘막 하나 덮고 새벽마다 바가지로 나눠 부으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열흘 뒤 36포기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늘막 하나가 밭의 절반을 살린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5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폭염, 물주기 5계명입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반드시 오전 9시 이전에 끝내십시오. 황금 시간은 새벽 4시 반에서 7시 사이입니다. 이 한 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둘째, 양입니다. 고추와 토마토는 한 포기에 1.5리터에서 2리터, 오이와 호박은 2리터에서 3리터, 잎채소는 매일 한 번 뿌리 둘레까지 충분히 주십시오. 셋째, 온도입니다. 전날 저녁에 받아둔 20도에서 25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뿌리에 충격을 주고 성장을 며칠 멈춥니다. 넷째, 도구입니다. 금. 수도와 비닐 멀칭 조합에 따라 4가지 중 하나를 고르십시오. 육지피나 왕겨를 뿌리 둘레에 덮어주시면 수분 유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섯째, 응급입니다. 있지, 잎이 늘어지면 그늘막부터 먼저 덮으십시오. 6시간 안이 골든타임입니다. 4가지 신호 단계를 미리 읽고 움직이면 작물을 살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5가지, 오늘부터 하나씩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폭염 속 텃밭 농사는 날씨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작물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작물은 말을 하지 않지만 매일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땅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그 신호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제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수십 년 경험보다 더 값진 농사 실력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텃밭을 함께 가꾸시는 이웃분께도 꼭 한번 전해 주십시오. 폭염 속에서 시간 한 줄이 작물을 살리고 죽입니다. 아직 풀네음 일상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와 댓글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폭염이 지나고 장마가 다시 찾아올 때 텃밭을 위협하는 탄저병과 녹균병을 화학, 농약 없이 잡는 친환경 방제법 5가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올여름 텃밭 끝까지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